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에게 미사일 폭격을 퍼부었는데 이 중에서 미사일 2발이 폴란드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명사고가 안 났으면 관계가 없었는데 폴란드인이 또 2명 사망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나토가 이제 어떻게 나설 것이냐, 이제 전면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한번 출렁였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다시 상승을 했고요. 자,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매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가 올라가다 보니까 공매도를 때리기도 애매하다. 또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것이기 때문에 숏 커버링, 즉 공매도의 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잔고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다,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공매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일단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증시가 워낙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공매도가 더 늘어날 만한 확률도 많지 않죠. 그렇다는 것은 시장에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알아보고요. 자,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국 광군제 수혜가 좀 있다고 합니다. 실적도 이제는 바닥을 진짜 찍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이라든지 전체적인 덩치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11월에 딱 중간에 걸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이번 달은 그래도 수급도 괜찮았고 전체적으로 추세, 흐름 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 좋아졌으면 상관없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출렁거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다우지수는 플러스 0.17%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1.4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결과치를 본다면 올랐잖아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음봉이에요. 아침에 상승 출발했었던 것을 장중에 굉장히 많이 깎아먹었던 모습이었고요. 막판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호재성 재료로는 좋은 소식이 있었겠습니다만 PPI 지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중간에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담감이 좀 커졌었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면전으로 번지진 않을 것이다, 나토가 개입하진 않을 것이다, 등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일단은 상승세가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자, 이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폴란드에 러시아 발사 추정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발사한 것으로 생각되는 미사일 2발이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마을 프르제워도우에 떨어져서 2명이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경로를 벗어난 미사일 2발이 폴란드를 때린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 영토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서 그냥 오발이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긴 되겠는데 2명이 사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문제가 되죠. 마을에 떨어졌잖아요. 마을에 떨어졌고 인명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폴란드가 어느 나라냐? 나토 국가예요. 나토는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느냐? 자, 나토의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은 것을 생각하겠다, 공격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미국도 지금 나토 쪽에 대한 방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또 지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애매해지죠. 이제 나토이기도 하고 또 EU 회원국이에요. 그러면 유엔군, 글쎄 거기까지 생각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폴란드가 일단 공격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일단 폴란드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빠르게 그냥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무언가 조치를 취해줘야지 확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포함해가지고 주요 도시에 10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공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그 헤르손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 탈환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줬을 거라 생각되긴 합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번에 약간 삑사리가 나온 거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이고 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러시아한테 충분히 사과를 받아내든 아니면 재발방지 약속을 하든 아니면 뭐 당신들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라는 어떤 저사회적인 그런 모습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모습인데 러시아 쪽에서 그렇게 나올런지 안 나오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적적 리스크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그거 우리 미사일 맞아 하지만 뭐 고의가 아니었어 정말 미안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상해 줄게 뭐 이렇게 나온다라면 폴란드 입장에서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어쨌든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네들 그 공격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에서 그거 우리 거 아니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배째고 나오게 되면 나토나 폴란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바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미국이 또 여기에서 이제 방어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크게 번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확전을 원하지 않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로도 지금 굉장히 버거워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나토 또는 미국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 본토가 네, 위협받을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핵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핵을 쓰면 다 같이 죽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확전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러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실수를 인정하고 뭐 사과에 나서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한번 출렁했는데 재료는 워낙 좋았어요. 미국에서 지금 경제지표가 또 좋게 나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끌어내고 있거든요. 노동부에 따르면 생산자 물가지표, 즉 이 PPI 지표라고 하죠. 네, 이 소비자 물가지표는 CPI, 생산자 물가지표는 PPI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월 생산자 물가지표가 지금 0.2% 상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월가 예상치였던 것은 0.4%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둔화됐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8.0% 올랐다. 그러니까 전월에는 8.4%였는데 이번에는 8.0, 그러니까 0.4%포인트나 하락을 하게 된 거죠. 거의 CPI 지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월가 예상치였던 8.3%도 밑돌았다. 8.3에 대비해서 제법 많이 떨어진 모습이죠. CPI가 7.7이 나오면서 이 분위기를 크게 끌어올렸던 것과 같은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I는 점점 네, 이 상승폭이 둔화되고 마찬가지예요. 물가지표이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좀 된 것 같고요.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3.76까지 밀렸다고 합니다.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기대치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요. 일단은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어. 그 다음에 뭐 괜찮아지고 있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12월 달에 열리는 이제 그 FOMC 있잖아요. 거기서 금리 인상이 0.5가 될 확률이 85%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확률이 0.5로 기울었다. 즉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금리가 인하된 것은 아니지만 인하된 것 같은 효과를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0.75를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던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12월 달에 0.5로 올리게 되면 원래 파월이 이야기했었던 그 부분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0.25가 될 수도 있고 금리 동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인 모습이 나타나겠죠. 자, 어쨌든 내년도까지도 계속 이 CPI, PPI 지표는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들은 증시를 끌어올리는 효과로 가게 되는 거겠죠. 자, 폴란드 쪽에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그냥 잘 완화가, 뭐 어차피 확정 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완화가 되고 별일 아니야 라는 식으로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커지게 된다면 네, 주가는 더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에 좀 중기적인 상승 랠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그 판단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돼서 현재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뭐 특별하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이제 그 외적인 소식을 본다면 워렌 버핏이 TSMC에 5조 원 정도로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TSMC가 막 급등을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가 경쟁 상대잖아요.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될 것인지, 아니면 TSMC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반도체 업황이나 전체적으로 다 끌려 올라갈 것인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게 호재가 될 것인지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호재가 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에 투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긍정적인 상황들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도 네, 또 어쩌면 내일도 이번 주 내내 계속 좋은 흐름들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증시가 올라가니까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다. 네,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증시가 올라가는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한몫하는 것이 공매도 환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건 그냥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증시가 올라갈 때 공매도를 때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장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될 때 공매도를 때리게 되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려고 생각될 때 주식을 매수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을 거다 보시면 되겠죠. 쪼그라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자, 지금 보면은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뭐 그다음에 지금 달러 인덱스도 많이 또 떨어져 있잖아요. 환율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또 외국인들 매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주가가 올라갈 수 확률이 높으니까 매수를 이제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 공매도가 늘어나기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숏 커버링, 즉 공매도를 갚기 위한 네, 환매에 따른 어떤 부분들 나타나게 되면서 매수가 더 확장되고 그러면 주가는 더 오르고 이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공매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매도를 더 줄여나가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상승에 상승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가 위험한 거지, 주가가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은요, 공매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쨌든,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면은 올라갈 확률이 높지, 더 떨어질 확률은 낮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공매도를 쳐놓은 상태에서 수익이 났다라면 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수익률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환매가 빨리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즉 매수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매도로 괴롭혔었던 내용들이 매수로 바뀌어서 진행된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 최근에 장이 올라가니까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이 더 상승하기 전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손실보다는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공매도는 위에서 때려놓지 밑에서 뭐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과정에 공매도가 드러나는 것은 그 사전에 미리 땡겨놓은 것들도 이제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려가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좀 쳤다 해가지고 뭐 갑자기 잔고가 확 늘어난다는데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고점에서 때려난 것들이 이제 내려가는 과정에서 눈에 띄게 되는 거고요.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면 이제 반등을 나갈 때 공매도 환매가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주가가 바닥권에서 상승을 시작하면서 공매도 잔고는 무조건 줄어들게 되어 있다.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만 보시더라도요. 주가가 조금 단기적 급락세도 많이 보였고 이런 모습이 좀 있었죠. 공매도 잔고가 많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뚝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땡겨 올려주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주가가 더 떨어진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 주가가 올라온 게 없다. 라고 했는데 공매도 잔고가 많다는 것은 사전에 미리
때렸을 가능성이 높은 얘기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공매도를 때릴 때 내가 이 종목이 좋아서 막 사는 거야. 즉 개인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매수가 막 들어오는 상황, 주가가 막 올라가는 상황, 이때 공매도를 때려버리게 되면 티가 안 나요. 근데 주가가 떨어질 때 살펴보니까 야, 공매도 잔고 왜 이렇게 많아? 지금 뭐야? 공매도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미리 다 사전에 때려놓은 거다. 언제요? 주가가 높았을 때. 자,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은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가가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공매도 잔고가 많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공매도 잔고가 높다는 것은 현재 위치가 어느 시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등이냐 아니면 하락이냐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세요. 그래서 종목이 단순한 수치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치, 그동안 많이 올랐느냐 아니면 많이 떨어졌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들, 만약에 주가가 아래쪽에 있더라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광군제의 효과. 자, 11일 날부터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광군제 효과가 있다고 보여야 되겠죠. 광군제는 사실 뭐 이제 조금 요즘에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죠. 워낙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있었고 작년에도 뭐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주목을 받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 이제 올해가 그 주목받지 못하는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쯤 되면은 완전히 풀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말 지나가면서 내년 초, 봄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도 실내 마스크 해제 이런 거 나오고 전체적으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 정도라고 한다라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추위가 지나가고 이제 감기가 조금 사그라드는 그런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위에 대한 그런 감기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풀어준 형태. 그럼 내년도 봄부터 여름철 이때는 마스크가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물론 초반에는 계속 쓸 거예요. 네, 근데 괜찮아, 별일 없어라고 한다면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요즘에도 아직까지는 실외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많이 벗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 뭐 특별하게 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내에서는,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서는 마스크가 별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벗는 상황인데 실내에서 뭐 공연을 본다거나 뭐 기타 다른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음식점 뭐 이런 쪽에서는 마스크 거의 안 쓰잖아요.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일단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눈 위쪽, 눈 정도만 계속적으로 이제 화장을 했었다라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뭔가 분장한 시간이 됐다는 얘기지. 이제 그림을 또 이제 잘 그려야 되는 그런 화가들이 많이 탄생하겠네요.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걸 또 급작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광군제 관련해 가지고 뭐 매수가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수익률이 좋아지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상화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마스크 쓰고 다니기 때문에 화장품 별 필요 없고요. 또 이게 해보니까 또 편해. 그죠? 눈 화장을 안 하실 때는 일단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막 이러고 막 안경 쓰고 막 이러면 눈 화장 필요 없어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눈 화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좀 됐었고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을 또 해야 되는 귀찮잖아요. 그죠? 얼마나 편합니까? 마스크 쓰고 모자 하나 딱 눌렀으면 그냥 게임 끝나고 외출 준비 끝인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 귀찮은 감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마스크 좀 더 쓸래? 아직 위험하잖아.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 시기가 언젠가는 오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개선되지가 않았다. 완전히 정상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연말연시 어떤 할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판촉 이런 것들에 관심이 쏠리면서 뭔가 더 북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안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즉
화장품 관련 업종군들의 주가 상승률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반짝 튀는 단기 반등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고, 또 중국에서 이제 뭐 코로나 완화, 봉쇄 완화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시행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연도를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의 이제 실적 저점, 그러니까 가장 바닥 이런 식으로도 많이들 보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에게 벼뜰 것인가 좋아질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 좋아지는 거 아니죠? 좋다고 했는데 왜 안 올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두고 봐야 되는 그런 회복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조차도 마스크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절, 네, 이제 코로나에 대한 생각은 이제 추억이지 뭐, 그럴 때가 있었지 뭐, 예전에 우리 메르스라든지 에볼라 이럴 때처럼 그럴 때가 있었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 이렇게 된다면 다시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단기적 급등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오르고 내일 내리고 다시 그 다음날 오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길게 살펴보시고 길게 대응하시는 전략들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일단 계속되는 호재가 있다고 보시면 되며, PPI든 아니면 금리 뭐 인상 속도 조절이든 등등 다 호재가 되는 거고, 다 긍정적인 내용이긴 한데, 지금 변수가 폴란드 쪽에 떨어진 미사일,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발빠르게 사과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면 별 문제 없고요. 그게 아니라 뻔뻔하게 나왔다 이랬을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적 리스크를 조금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미국 증시는 올랐다, 우리 증시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증시가 올라가니까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져 버렸다라면 환매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아직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어, 아직도 고점이야, 그럼 아직도 뭐 수익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은 주가가 반드시 떨어집니다. 왜냐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화장품 관련주들이 광고제 수혜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다. 뭐 일단 일시적으로 짝 치고 올라가는 모습일 것 같아요. 뭐 매출도 늘고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어떤 완화 조치를 정책적으로 수행한다거나 또는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이 돼서 좋아진다면 화장품주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 연도까지는 바닥을 계속 잡아가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반등 또는 단기적 변동성,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주가 변동이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주가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아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락을 하며, 일단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한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진다. 자, 이거는 추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세가 이제 돌아서고 있잖아요. 하락 추세로 가던 것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 보이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형성이 되면 그쪽 방향으로 달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주가가 당분간은 좀 오르겠구나라는 느낌으로 생각들 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대감, 긍정적인 생각들 계속적으로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판단들 하시기 바라고요. 네, 시장이 좀 등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상승 기조의 전환 포인트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분위기 이미 좋아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좌 쑥쑥 키워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